아니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말이야 정말 마음에 안 드네. 꼰대씨. 여러분들 쿠하 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헬로우 카봇 쿵의 고람 빅쿵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무엇이냐, 헬로우 카봇 쿵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는 R에서 공룡으로 변형하는 그런 제품군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룡 R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존 헬로우 카봇 쿵의 제품들과 다르게 원터치 변형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자동 변신 로봇이 아니니까 바닥에 떨어뜨리지 마라고 주의 문구가 있거든요. 더 이상 쿵이 아닌 거예요. 여튼 자동 변형이 삭제되고 수동 변형이 추가되면서 이 R이 나눠져 두 개의 공룡이 된 다음 이게 또 합체해서 로봇이 된다고 해요. 기존 아이덴티티를 많이 흐려놓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꽤 참신한 시도가 많이 엿보여서 기대가 되는군요. 여튼 해봅시다. 꺼내보면 브리스터 안에 이렇게 본체가 포장이 되어 있고 무상이 나눠져 있으며 요 밑에 큐브가 있거든요. 요 큐브는 뭐냐, 있네. 그 큐브 시계 전용 큐브팩, 여기에 이 전용 소환기에다가 큐브를 집어넣으면 사운드가 나온다고 하네요. 별도 구매고 이 이외에는 설명서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일단 지금 이 상태는 로우 모드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R 모드로 변형한 뒤 천천히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우 본체를 반으로 분리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발 뒤에 발 뒤꿈치가 있는데 이걸 집어넣어 주고 발 앞꿈치를 돌린 상태에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R 형태였을 때의 껍질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뒤를 보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포장했을 때 따로 들어있었던 이 쉴드 파츠를 이 홈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좌우의 판넬을 앞으로 가져온 뒤 위에 있는 판넬도 밑으로 내려서 안쪽에 그 전에 잠깐만, 이 보면은 여기 흰색 파츠 있거든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따로 들어있었던 검 파츠가 있는데 이거를 결합시켜 줘야 돼요. 결합시킨 다음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튀어나와 있는 핀이 있거든요. 여기다 맞춰가지고 결합시켜 줘야 돼요. 이걸 한 상태에서 방금 전에서 이어지는 형태로 파츠를 결합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R 형태의 절반이 완성이 됐고, 다음은 상체. 이거는 어떻게 하냐, 우선 팔을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줘요. 보면은 이쪽에 큰 돌기가 있는데 이게 옆구리 쪽에 딱 맞게끔 해서 가져온 뒤 팔 자체는 안쪽으로 이런 식의 오므리는 형태로 둔 다음 뒤쪽에 있는 스커트를 내리고 좌우에 이 날개 부분을 앞으로 가져와 고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숙여준 상태에서 쭉 해주면 마찬가지로 R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제 좌우에 있는 조인트랑 홈 보면은 이쪽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이걸 활용해가지고 서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R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제 이 거대한 R의 디자인을 보는 것으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R 카봇의 R을 크게 키워놓은 그런 인상인데 사이즈가 엄청 커요. 기존 R이 당장 지금 카봇 R이 안 보이는데 대충 비슷한 걸로 이 몬스터 에그 시리즈였나? 고지라 에그 아무튼간 이런 비슷한 에그 시리즈랑 비교했을 땐 무진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손과 비교해도 이렇게 손에 다 안 들어올 정도로 거대하니까 말 다 했죠. 그리고 변형 제품이다 보니까 요런 R 형태를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R을 뭉쳐놓은 형태는 나쁘지 않아요.
공간이라 해도 위에 살짝 보이는 거라던가 옆에 좀 뚫려 있는 정도지 알로서 봤을 때 크게 위화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평평하다 보니까 지면에 딱 놓아줄 수도 있죠. 대충 크기가 어떤지 보자 하면 일단 키라메이자의 키라메이진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이고, 또봇V의 실버워크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로 정말 알카봇이지만 너무나도 거대하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나쁘지 않고 알로스의 형태도 준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다이노 모드로 변형했을 땐 어떤 모습일지 그걸 지금부터 봐보도록 하죠. 자, 변형에 관해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번 제품은 기존 헬로우 카봇 쿵처럼 원터치 변형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땅에 떨궈서 변형하는 식이 아니라 일일이 수동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진 파츠가 하나의 공룡을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튼 우선 이쪽에 붉은색으로 된 반쪽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좌우의 판넬을 전개시켜주고 여기에 앞발이 수납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전개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간에 공룡의 머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잡고 당겨서 분리를 시켜주고 앞으로 전개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의 파츠도 뒤에 아까 전에 연결했던 검 파츠가 딱 고정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분리시켜주고 좌우로 벌린 뒤 이쪽에 관절을 이용해 90도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발을 전개시켜주고 뒤에 지지대 파츠가 있으니까 뭐 뒤꿈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이거를 내려서 전개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르고가 완성이 되죠. 다음에 다른 반쪽인 람포린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껍데기를 전체적으로 잡고 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로운 모드의 팔을 수직으로 뻗은 다음 이 안쪽에 발이 있으니까 이걸 전개시켜 준 뒤 회전해서 정면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슴에 있는 머리를 전개시켜 주면 이걸로 다이노 모드의 완성. 자, 보면 일단 날개 달린 쪽이 람포린 쿠스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람포린이고 다리가 큰 쪽은 고르고사우루스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고르고예요. 둘 다 전체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그럴싸해 보이긴 한데 아래서 변형했다는 점 때문에 조금 애매하네요. 우선 고르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으며 그게 머리까지 이어진 건 좋은데 다리가 수직으로 뻗어 있고 볼륨이 너무 커서 위화감이 있어요. 물론 잘 보면 다리 한쪽의 라인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부분이나 디테일에 신경을 쓰려 한 것 같지만 전체를 보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이에요. 람포린도 많이 아쉬운 인상인데 날개 한쪽의 표현이나 머리부터 목까지의 라인은 좋으나 그 외유 부분에서 너무 도형적이고 굳어있는 프로포션이 큰 위화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 관절을 움직여주면 조금이나마 나은 스탠딩이 가능하긴 한데 앞에서 말한 근본적인 요소로 해소하기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래서 이렇게 변형한 건데 외관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믹인데 람포린 쪽을 보면은 머리가 투광 기믹으로 눈이 빛나는 부분과 사운드 기믹이 있어요. 뒤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기동하는 게 가능하죠. 따로 기동음은 없고요. 정면에 클리어로 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두 가지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강력한 수평 회전, 적을 강타, 돌아라, 유나 페인. 그것은 아니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무슨 말이야? 정말 마음에 안 드네. 크기는 일반적인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랑 비교했을 때 볼륨감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가동은 방금 전에 봤던 뉘앙스 가동 이외에 이렇게 앞발의 움직임이라던가 턱, 목의 가동, 그런 다음에 횡축의 회전, 무릎 가동은 없는데 옆으로 꺾어주는 건 가능해요. 이런 거라든지 고관절, 발 앞꿈치의 가동, 옆으로 틀어주는 거, 옆으로 보면 이쪽에 축이 있거든요. 이쪽 중심으로 가동되는 정도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고
람포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이라던가 그 다음에 턱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날개가 이중 경첩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파츠가 이렇게 두 개의 경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다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봤던 뉘앙스 그대로 이쪽에 핀을 뗀 상태에서 회전 같은 걸 이용해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톱이 움직인다, 그 정도일 것 같군요. 대충 이걸로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이 두 메카를 합체시켜 고람 비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합체. 우선 고르고는 상체를 그대로 떼서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지지대라고 해야 될까? 발 뒤꿈치 이거를 넣어주고 횡축을 이용해 회전시켜준 다음 발 앞꿈치를 앞으로 가져와주고 뒤에 발 뒤꿈치가 있으니까 요걸 전개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고관절을 90도 밑으로 가동시켜주면 하반신의 완성. 그런 다음에 람포린인데, 람포린 같은 경우는 우선 머리를 가슴 쪽으로 내려주고 다리를 옆으로 뻗은 다음 중간 부분에서 파츠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팔이 되거든요. 이쪽에 팔꿈치고 밑에 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90도 가동시켜 전개를 해주면 팔의 완성이죠. 이제 이쪽 보면은 조인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두 메카를 결합시켜주면 사운드와 동시에 결합이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이 파츠 이거를 나눠줄 건데, 꼬리를 떼고 앞발을 집어넣고 머리와 분리시킨 뒤 보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팔 옆에 있는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컴은 그대로 들려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전개시켜주면은 자, 고람 비쿵의 완성입니다. 합체 방향성은 기존 제품의 연장선적으로 이어진 느낌인데요. 디자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봐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프로포션은 어깨가 옆으로 넓고 가슴부터 허리까지가 직선적으로 길쭉한 인상이에요. 비율만 놓고 보면은 상체 하체가 1대1로 취향을 많이 타지 않을까 싶네요. 발은 무릎부터 발목까지 옆으로 퍼져 있고 정강이의 조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부각되지 않아 실루엣으로만 의식되는 모양새예요. 머리와 가슴 부분엔 클리어가 적절히 사용되어 있고 투광 기믹이 있습니다. 머리의 앞 뒤의 두께는 접히는 구조다 보니 얇은 감이 없잖아 있으며 마스크 부분이 파츠 분할이 아닌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어 파란 도색의 번짐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약간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 변형을 고려하면 충분히 구조적인 부분에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실루엣을 포함해 디자인의 눈속임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했다면 보다 더 좋아졌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인 거죠. 다음으론 기믹. 방금 전에 투강은 봤으니까 그 외의 기믹인 사운드를 보도록 하죠. 합체했을 때 결합 사운드가 들린 지금 상태에선 다이노우드 때와 다른 사운드가 들리는데요. 바로 고람 비쿵 전용의 사운드가 몇 종류로 나옵니다. 전설의 슈퍼스타가 왔다. 사랑하자 블루베리즈. 너는 불꽃 카리스마 전설의 최고 승부사 고람비쿵.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어주마. 서클 웨이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어서 무장. 무기와 쉴드의 두 종류라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를 나누는 것보단 붙어있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약간 실버리언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고르고의 다리 이외의 파츠를 남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제대로 쉴드와 방패로 인식될 만한 요소는 잘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검이 작다는 정도겠네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기는 또봇 그리고 키라메이진과 비교하면 이 정도고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랑 12분의 1의 액션 피규어랑 같이 나왔을 때는 평균적인 국산 항구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동인데요. 우선 머리가 안쪽 아니 밑으로 가동되는 방향의 움직임이 있고
어깨가 옆으로 올려줄 수 있거든요. 어깨 축지를 올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능하고 회전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이 밑에 횡축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회전이 가능하고 팔꿈치의 가동이 90도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주먹은 이 안쪽 방향으로 살짝 꺾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리 고정이고 고관절은 앞으로 90도, 뒤로는 뒤쪽에 스커트가 막고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45도 정도 가동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보면 횡축이 있긴 하지만 이게 변형 기믹으로서 활용되는 횡축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안쪽으로는 회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가동이 되고 반대편 쪽으로도 꺾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발목은 변형 기믹으로 좌우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발 앞꿈치를 위의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발 뒤꿈치는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움직임이 있죠. 대충 변형 기믹들에 의존되는 가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포즈를 잡기에는 살짝 아쉬운 가동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래도 기본적인 포즈는 웬만해서는 다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으니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죠. 브랜드는 헬로우 카봇쿵이지만 떨어뜨려서 원터치 변형을 하는 걸 버리고 합체 기믹을 내세운 건 방향성적으로 변화구처럼 보여 재미있을진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강점을 잘 살리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분명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한 번쯤 손에 들어보시고 변형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했습니다.